이번 시간에는 테마 7 들어갑시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하면 CHO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탄수화물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당이라고 많이 쓰죠. 당. 그래서 당이 한 분자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걸 단당류, 두 분자 있으면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당이 한 분자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3탄당, 5탄당, 6탄당 이런 식으로 표기해요. 그럼 3탄당, 5탄당, 6탄당. 그래서 탄소가 3개 있는 당인데 보통 CHO인데 탄수화물은 CHO의 비가 1대 2대 1. 아니, 약간의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1대 2대 1이에요. 그럼 3탄당 그러면 탄소가 3개 있는 당이란 뜻이죠. 그럼 탄소가 3개 있어요. 그러면 1대 2대 1이니까 이건 몇 개 있는가? 6개. 이건 몇 개 있는가? 3개. 이렇게 돼야 1대 2대 1 되죠. 그래서 이게 글리세르알데하이드 외워야 돼요. 이 탄수화물에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버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글리세르알데하이드 3탄당. 그럼 5탄당 그러면 CHO인데 탄소가 5개. 그럼 수소 몇 개인가? 10개. 요거는 4개. 5개. 1대 2대 1. 5개. 그래서 요게 리보스인데 5탄당만 이렇게 되는 5탄당이 있어요. 5개, H가 10개, O가 4개 있는 5탄당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부족하죠. 요건 똑같은데 산소를 옥시겐. 그래서 옥시겐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리보스에서 옥시겐 하나, 산소 하나가 D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디옥시리보스. 5탄당에 들어가죠. 5탄당. 6탄당은 이게 6개. 그럼 요거는 12개. 요거는 6개. 이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도스에서 3탄당, 5탄당, 6탄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3탄당인지 5탄당인지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탄소 있는 거예요. 탄소, 여기도 탄소, 여기만 산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OHH 여기도 CH2OHH HOH 여러분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HOH 볼 줄만 알면 돼요. 이런 게 있을 때 탄소가 몇 개 있나 쉬어봐요. 이게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우선 요거 먼저 여기 되어 있으면 탄소가 몇 개 있나를 찾으니까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래서 5탄당이에요. 탄소가 5개 있는 당이니까 탄소가 5개. 나머지는 안 쉬어도 돼요. 근데 나머지 쉬어보면 산소도 5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수소 쉬어보면 10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됐죠? 그래서 이게 리보스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렇게 그려놓으면 탄소 있다고 치고 OH, H 이렇게 그려놓으면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인가? 요거 하나 적잖아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탄소의 개수 쉬어봐서 5개다. 5개인데 여기도 OH, 여기도 OH면 여기도 OH면 리보스. OH인데 여기가 H면 산소 하나 부족하거나 디옥시리보스. 여러분 요것만 보면 돼요. 탄소의 개수 찾아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유전 배울 때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디옥시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하고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럼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는 분자식이 다른데 얘들은 분자식도 똑같은데 뭐가 차이점이 돼서 이런가 해서 내가 거기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포당, 과당은 똑같으잖아요. 똑같은데 모양이 달라서 포당, 과당, 갈락토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그림 보니까 포당에 보니까 탄소 몇 개 있어요? 쭉 탄소의 개수를 세어보면 6개예요. 탄소 6개죠. 6개. 그런데 그 옆에 과당도 오각형이지만 탄소의 개수를 쉬면 몇 개가 되는가? 6개예요. 근데 그거는 외우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려준 게 아니라 이건 요것만 알면 된다고 해서 그려준 거고 여기 OH, H 차이점. 근데 그 포당과 과당은 모양이 그런 다른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탄소 6개라도 어떤 건 포당이고 어떤 건 과당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그림을 지금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그림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 리보스, 디옥시리보스는 이것만 알면 되고 포당, 과당은 왜 똑같은데 어떤 때 포당이고 어떤 때 과당인가? 모양이 달라서 그렇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게 5탄당, 6탄당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단당류가 2개 모인 걸 2당류. 엿당, 젖당, 설탕. 엿당을 분해하면 엿당이나 젖당이나 설탕이나 전부 다 분해하면 뭐가 공통으로 나오는가? 포당은 공통으로 나와요. 포도당. 당 공통이고 그러면 2당류니까 단당류가 2개 모인 거겠죠. 그럼 이거는 포당이 2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포당 2개 모인 걸 엿당. 젖당은 포당하고 갈락토스. 포당, 갈락토스, 젖당. 설탕은 포당과 과당. 그래서 엿당, 포당 2개, 젖당, 포당, 갈락토스. 그래서 단당류가 2개 모인 게 2당류인데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기억하기 쉽게 그냥 엿당은 여포 이렇게 포당은 다 공통이니까 여포 이렇게 기억하고 젖은 젓가락 이렇게 기억해 놓고 설탕은 슈가 생각해서 슈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포, 젓가락, 슈가 이렇게 생각하면 2당류, 엿당, 젖당, 설탕인데 포도당이 과당도 과당이나 포당이나 다 분자식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설탕, 엿당, 젖당의 분자식은 여러분 분자식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요거의 분자식은 요게 분자식이에요. 그러면 설탕이, 엿당이 포당 2분자로 됐어. 그럼 뭐가 부족한가? 그러면 탄소는 몇 개예요? 12개. 그럼 여기 탄소 6개, 6개니까 12개 딱 맞아요. 산소는 몇 개인가? 수소는 몇 개인가? 22개. 근데 여기는 24개예요. 그럼 수소가 몇 개 들어가야 돼요? 2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소가 2개 들어가야 돼. 그럼 산소는 11인데 12개예요. 그럼 뭐 하나 들어가야 돼요? 산소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도당, 엿당이 포당 2분자로 될 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물이 첨가되면서 분해가 된다. 그래서 가수분해라고 해요. 물이 첨가됐잖아요. 물이 첨가되면서 분해되기 때문에 가수분해됐다 그래. 그럼 반대로 요걸 합하려면 얘 둘을 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합하려면 6개인데 여기 12개. 이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12개, 24개인데 22개야. 그럼 뭐가 빠져야 되는가? 그렇죠. H2가 빠져야 되고 O도 6개, 12개인데 여기 11이야. O 하나 더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합하는 걸 축합이라 그래요. 합할 때는 물이 뭐 해야 돼요? 빠져야 돼요. 탈수 축합.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가서 그 앞 페이지 23쪽에
4번. 제일 밑에 4번에 보니까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되어서 화학 반응의 매개체 그리고 그 밑에 탈수 축합 가수분해. 그래서 탈수 축합은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는 건 탈수 축합이고 가수분해 물이 첨가되면서 분해되는 건 가수분해라 그래요. 그래서 탈수 축합 가수분해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가 물 빠질 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 들어간 그러니까 분해될 땐 물 들어간다 합할 땐 물이 빠진다 이렇게 외우면 절대로 못 외워요. 헷갈려서 그냥 탈수 축합 가수분해 단어로 그냥 외우세요. 탈수 축합 가수분해.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걸 하나 써놓으세요. 분자식을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물 들어갈 때 물 빠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거 하나 그 밑에다가 아래 빈 곳에다가 써놓으세요. 네, 됐죠? 네, 그럼 이제 다당류 들어갑시다. 다당류, 단당류, 이당류, 그 다음에 다당류.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즈. 포당이 굉장히 많이 결합하면 포당이 이렇게 많이 결합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녹말이라고 해요. 녹말. 그러면 이 녹말이 분해되면 밥의 주성분 녹말이죠. 녹말이 분해되면 포당 되겠지. 그럼 뭘로 되는가? 포당 두 분자인 건 여포 그랬죠? 엿당. 그럼 엿당. 이것도 엿당. 이렇게 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럼 엿당이 또 다시 뭘로 분해되는가? 포당으로 분해되죠. 그래서 녹말은 엿당 됐다가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녹말이 엿당이 돼서 포당이 분해되면 우리가 에너지 밥 못 먹는 사람은 포당 주사하잖아요. 그럼 포당 가지고 바로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그 포당 가지고 바로 에너지 만드는 거 이제 조금 뒤에 물질내사 배우면서 오늘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포당 가지고 에너지가 나와요. 녹말. 그런데 글리코젠은 뭔가? 포당. 포당인데 글리코젠은 이렇게 한 줄만 돼 있는데 가지를 또 쳤어요. 여기에 또 다시 포당. 또 가지를 쳐서 또 포당. 이런 식으로 쭉 가지 친 게 글리코젠이에요. 그러면 글리코젠. 그러면 식물은 녹말로 저장해요? 글리코젠으로 저장해요? 녹말로 저장해요. 감자, 고구마 다 녹말이잖아요. 밥, 쌀, 감자, 고구마 다 녹말이야. 식물은 녹말로 저장해요. 근데 우리 몸에 녹말로 저장해요? 글리코젠이 저장하는가? 그럼 우리 몸은 녹말이 아니고 우리 몸이 녹말로 돼 있으면 우리가 뭐 감자야, 고구마야 아니죠. 우리 몸엔 뭘로 저장되는가?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차이가 뭔가? 두 개의 차이점은 식물의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조금 써? 조금 써요. 식물이 가만히 서 있는데 뭐 에너지 많이 못 쓰겠어요? 근데 우리는 막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하면 에너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식물의 경우는 에너지, 그래도 식물도 뭐 땅에서 양분 흡수하고 그러려면 에너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 있다고 에너지가 제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에너지를 조금만 쓰죠. 그래서 식물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녹말로 저장했다가 툭 잘라서 에너지로 써요. 근데 우리는 녹말로 저장하면 툭 잘라서 에너지 쓴다 그러면 웬만한 운동 못 해요. 운동할 수가 없어. 너무 적은 양의 포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저장돼 있으니까 운동을 한다 그러면 두두두둑 해서 잘라갖고 에너지를 써요. 그럼 포장이 막 튀어나오죠.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동물은 뭘로 저장하는가?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거고 식물은 녹말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식물의 저장 양분이에요. 저장 탄수화물이고 이거는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돼 있어야 이것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두두두둑 해갖고 에너지를 포당이 막 튀어나오니까 에너지가 빨리 쓸 수 있죠. 그래서 식물성 저장 탄수화물, 동물성 저장 탄수화물.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서 녹말이 엿당이 포장되었으면 이것을 포당을 이제 금방 안 쓸 거면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포당을 이제 뭘로 다시 저장하는가? 간에 가서 글리코젠으로
글리코젠으로 저장했다가 운동할 때 필요할 때 뚜룩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이건 식물성 저장탄수화물, 동물성 저장탄수화물이고 셀룰로즈는 포당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또 포당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 포당이 사슬로 근데 이 포도당과 포도당 사이에 포도당과 포당 사이에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수소 결합, 포도당과 포도당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니까 이건 잘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셀룰로즈는 다른 말로 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섬유소라고 해요. 섬유소. 그래서 요거는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안 되지. 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셀룰로즈 하는 일은 뭔가? 그러면 장애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가 안 생기게 하고 이런 일하는 게 바로 셀룰로즈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시킬 수는 없고 장애 운동만 활발하게 해주는 게 바로 셀룰로즈. 그래서 소 같으면 소화시켜요. 근데 소도 직접은 소화 못 시켜. 소의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이 소화시켜주는 거예요. 소의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이 이걸 소화시켜주는 거지 동물의 경우는 이걸 절대로 소화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셀룰로즈, 섬유소. 그래서 녹말은 식물성 저장탄수화물, 글리코젠은 동물성 저장탄수화물, 셀룰로즈는 섬유소 해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제일 먼저 탄수화물 하면 24쪽에 제일 위에 올라가서 탄수화물 하면 뭐로 되니까 CHO로 돼 있고 1번에 단당류에 3탄당, 5탄당, 6탄당인데 그건 분자식까지 전부 다 외워야 돼요. 버릴 거 없이 3탄당 분자식하고 글리세랄데하이드, 5탄당도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6탄당, 포당, 과당, 갈락토스. 그다음에 2번에 2당류는 엿당, 저당, 설탕. 그것도 엿당은 포당, 저당은 포당, 갈락토스, 설탕은 포당, 과당. 이것도 다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다당류는 녹말은 식물성 저장탄수화물. 글리코젠은 동물성 저장탄수화물이고 셀룰로즈는 섬유소라고 해서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성분, 세포벽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인데 세포벽의 성분은 셀룰로즈. 그 밑에 네모 안에 녹말은 엿당이 포당됐다가 포당이 간이나 근육에 뭘로 저장되는가? 동물의 경우는 글리코젠으로 저장된다. 그 이유는 에너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되죠. 그래서 이것을 탄수화물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질 테마 8로 가서 지질 지질이 더 커요? 지방이 더 커요? 그쵸? 지질하고 지방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범위에 속하는가? 그러면 그래서 이 지질에 지방이 포함되죠. 지질에 지방도 있고 이 지방을 중성지방이라고도 그래요. 중성지방. 우리가 흔히 음식물에 있는 지방은 바로 이 지방이에요. 지방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고 이것을 다 합해서 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종류를 다 합해서 지질 더 큰 범위죠. 그래서 지질도 구성원소는 탄수화물도 구성원소는 CHO, 지질도 구성원소 CHO인데 중성지방, 중성자 빼고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지방이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중성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산 세 분자, 글리세롤 한 분자. 그래서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지방이라고 한다. 중성지방.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글리세롤이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가? 지방산. 지방산.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방산 3개, 그리세롤 1개, 이걸 또 거꾸로 외우면 안 되고, 그리세롤 3개, 지방산 1개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요. 그리세롤에 지방산 3개, 결합한 거, 이것을 중성지방, 흔히 얘기할 때 지방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글리세롤, 지방산, 지방산. 그럼 여기는 지방산이 3개 있는데 지방산이 2개 있지. 그럼 지방산 하나 어디로 가는가? 지방산 하나 없어진 대신에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건가? 인산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인산. 그래서 지방산 하나 없어진 대신에 그 자리에 인산이 와서 위에 가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산하고 붙어 있고 여긴 지방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모양으로 된 것인데 우리가 여기를 무슨 부분이라는 말로 쓰는가 하면 머리 부분이라 그래요. 머리 부분. 여긴 꼬리 부분. 머리 부분, 꼬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방산은 물에 녹아야 안 녹아요? 지방은 물에 안 녹죠. 근데 그리세롤은 물에 녹기도 하고 녹지 않기도 하고 양면성이라 그래요. 그리세롤은.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물에 안 녹아요. 지방산과 같이 있을 때. 그런데 인산과 같이 있을 때 물에 녹아요. 그래서 인산과 그리세롤이 같이 있으면 물에 녹아. 그래서 머리 부분은 물에 녹는 부분이다. 그래서 물과 친하려는 부분이다. 그래서 친수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꼬리 부분은 지방산은 당연히 물에 안 녹죠.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물 싫어하는 거. 친구하고 약간 멀어지면 뭐 해줬다라고 하는가? 저 친구하고 소원해줬다. 이런 말 써요. 멀어졌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물과 소원해진 부분이다.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물과 친하려는 부분, 물과 멀어진 부분, 이게 인지질이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지질 그릴 때 이런 모양으로 그려놔요. 그럼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놓는데 그러면 인지질이 이렇게 요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 왜 이런 게 좋은가?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막들, 세포막, 우리 몸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막이 다 친수성으로 되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예,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포막이 다 친수성으로 되어 있으면 막의 형태가 없어지겠죠. 우리 몸의 물이 70%인데 다 물에 녹아서 다 뭉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세포의 형태를 유지 못해요. 근데 이게 다 소수성, 다 소수성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하고 물 위에 기름 뜨듯이 되죠. 서로 연락이 안 돼요. 물 위에다 기름 부으면 기름만 위에 떠 있고 물은 아래에 있고 서로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다 친수성으로만 되어 있으면 물에 녹아서 문드러져서 없어져 버리고 다 소수성으로 되어 있으면 물 위에 기름 붓듯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막들은 다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인지질.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머리 부분, 꼬리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여기 또 있어요. 인지질.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머리 부분, 꼬리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인지질이. 그러니까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물이죠. 그럼 여기도 물이니까 얘는 물과 섞이잖아요. 여기도 물이니까 얘 물과 섞이죠. 머리 부분이니까. 근데 가운데는 물과 안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유지가 딱 되죠. 그래서 이런 세포의 형태가 딱 유지가 단단히 고정돼서 유지되면서 밖에 있는 거가 여기에 있는 거하고 서로 연결이 돼 섞여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해서 한 겹으로 돼 있지 않고 두 층으로 돼 있어요. 두 층. 예,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는 막 없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여긴 물과 섞이지만 여긴 물과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 식물, 세균, 세포막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세균부터 동물까지, 우리까지 전부 다 세포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세포의 형태도 유지하고 물질도 통과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고정돼 있지 않고 막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서 약간 벌어진 사이에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되어 있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막은 이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막들을 전부 다 무슨 지질로 구성되어 있는가?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죠. 근데 이건 다 내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여기에 다 뭐가 있는 건가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리세올,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그려줄 텐데 이런 모양으로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형. 근데 스테로이드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 꼭지점에 다 탄소가 있는 거예요. 탄소. 우리 아까 리보스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탄소 그린 거 있죠. 그와 같이 탄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고리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된 게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여기 다 탄소 있는 거예요. 탄소. 그래서 이런 고리 모양인데 육각형 고리 몇 개예요? 3개. 아까 리보스 같으면 오각형 고리 하나잖아요. 근데 이건 육각형 고리 3개, 오각형 고리 하나. 그래서 3개의 육각형 고리와 오각형 고리 1개로 구성된 게 스테로이드예요. 고리. 우리가 리보스 같으면 그냥 고리 1개인데 이건 육각형 고리 3개, 오각형 고리 하나. 그래서 우리 리보스 그릴 때 고리 1개지만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에 전부 다 뭐가 있는 거라 그랬는가 그러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에 CH2OH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H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고리인데 이걸 그냥 고리만 그린 거야.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얼핏 봐도 탄소는 팔 몇 개? 탄소는 팔 몇 개라 그랬어요? 4개. 그럼 탄소 걸린 건 다 팔 4개예요. 탄소 하나에 팔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산소는 팔 몇 개예요? 2개. 여기 산소 하나에 팔 2개 있잖아요. 여기도 탄소 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육각형 고리와 오각형 고리 하나. 그래서 문제에서 지질 중에서 고리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질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답을 뭐라 그래야 돼요? 스테로이드라고 써야 돼요. 이거는 고리형 아니잖아요. 이것도 고리형 아니죠. 그냥 선형이잖아, 선형. 근데 고리 모양으로 이루고 있는 것은 스테로이드다 하고 혹시 모르니까 스테로이드의 고리 구조도 알아두고 그래서 외울 땐 365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3개의 육각형 고리와 오각형 고리 1개. 그래서 365일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되지. 이것을 스테로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콜레스테롤 대표적인 것이라 하고 한번 거기만 쭉 읽어보고 나갈게요. 제일 위에 지질은 CHO고 그 위에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그런데 유기용매는 기름이에요, 아니에요? 네, 유기용매란 말은 기름이 아니고 기름을 녹일 수 있는 걸 유기용매라 그래요. 기름을 녹일 수 있는 것. 그 옆에 날개 부분에 있죠. 날개 용어 해설에 날개 부분에 유기용매 그러면 기름이나 지질을 잘 녹이며 휘발성이 강한 물질.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코올. 우리 저 식당 가면 삼겹살 기름 막 튀잖아요. 그걸 또 삼겹살 부어서 닦아요? 아니지.
그럼 유기용매 아니지. 그럼 거기에 뭘 부어서 닦는가 그러면 손님들이 먹고 남은 소주 같은 걸 부어서 닦잖아요. 그럼 소주는 알코올이잖아. 그럼 삼겹살 기름이 닦아지죠. 그럼 소주에 있는 알코올이 바로 유기용매예요. 그래서 유기용매라고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유기용매 그러면 기름 그러면 안 돼. 기름을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유기용매라 그래요. 그래서 유기용매 잘 녹는다. 그래서 1번에 중성지방, 지방산 세 분자와 그리세롤 한 분자와 결합. 그림으로 기억해 놓고 인지질은 중성지방에서 한 분자의 지방산 대신에 인산기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이 결합. 그리고 친수성하고 그 밑에 줄에 인 머리 부분, 친수성인 머리 부분, 그 옆에 소수성하고 그 밑에 줄에 인 꼬리 부분, 친수성인 머리, 소수성인 꼬리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옆에다 가로 쳐놓고 가로치고 생체막의 성분. 생체막의 성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막들. 그럼 생체막엔 세포막도 있고 이제 앞으로 쭉 배울 미토콘드리아막, 골지체막, 이런 엽록체막 이런 막들을 다 생체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막이나 골지체막이나 엽록체막이나 이런 걸 다 생체막의 성분. 왜 그런가 그러면 친수성과 소수성이 같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생체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3번에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세 개의 육각형 고리와 오각형 고리 한 개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죠. 오각형 고리 한 개. 그래서 3, 6, 5, 1 이렇게 외우면 되고 로 구성하고 그 밑에 줄에 콜레스테롤. 그래서 2019년도에 서울에서 나온 문제가 뭐라고 문제가 나왔었냐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맞는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인지질은 두 개의 꼬리를 가지며 지방산은 세 개의 꼬리를 갖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그런가? 지방산은 요게 지방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요걸 빼야지. 지방은 세 개의 꼬리가 간다 그러면 맞죠? 지방은 중성지방은 꼬리 세 개 있잖아요. 세 꼬리인데 지방산 그러면 이거 한 개가 지방산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은 세 개의 꼬리 갖는다 했는데 그래야 맞는 말인데 지방산은 세 개의 꼬리 갖는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야비하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뜩이나 시험 볼 때 긴장하잖아. 산자가 안 보여. 지방으로 보여요. 지방으로. 그럼 이거 맞는구나 해서 동그라미처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보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데 안 낚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제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고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방이라고 한다. 지질이라고 한다.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근데 지질에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고 나가면 그 옆에 있는 팁, 27쪽의 팁을 보면 글리세롤이 여러분들 그림 외우지 않아도 돼요. 글리세롤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탄소는 다 팔 몇 개 있는가? 4개. 수소는 팔 몇 개 있나? 하나. 산소는 팔 몇 개 있나? 2개씩.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산이 붙어 있어요. 탄소는 다 8, 탄소 8, 하나, 둘, 셋, 넷, 산소 8, 2개. 그래서 이제 지방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방산도 있어요.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쭉 붙어 있고 여기도 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있는가? 그러면 글리세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위하고 아래하고 뭐가 차이점인가 그러면 위에는 수소가 더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수소가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탄소 8, 4개 다 찼잖아요. 어디 해도 수소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는 수소 들어갈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8,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얘도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근데 요 8 하나를 이렇게 빼면 여기다가 8을 옮겨 놓으면 수소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 수소가 들어갈 자리가 생겨. 근데 여기엔 8 2개를 여기 8 2개가 여기 가서 붙어 있는 거지. 얘만 여기다 옮겨 놓으면 수소 2개 들어갈 자리가 생겨요. 그 위에 있는 지방은 뭐라고 하는가? 더 이상 수소가 들어갈 수 없는 지방산이다. 그래서 무슨 지방이라고 하는가? 포화지방. 포화지방이고, 이거는 더 이상 수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거만 딱 자르면 수소 2개나 들어가네. 그래서 이거는 포화되지 않은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불포화 지방의 경우는 요 이중결합이거든요. 이중결합하면 이게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꺾여요. 이중결합에서. 이중결합 아니면 쫙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중결합 되면 요 자리가 꺾여.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꺾여요. 이런 모양으로 꺾이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요 하나 짜면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펴져요. 그리고 이 이중결합이면 꺾여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어떤 지방이 더 좋은 건가? 그러면 위에 있는 포화지방은 이제 이걸 간단하게 그리면 그리세롤이 이렇게 있고 지방산이 이렇게 글리세롤 지방산 그리세롤 지방산. 근데 불포화지방 그리세롤 지방산 꺾였어. 그리세롤 지방산 꺾였어. 그리세롤 지방산 꺾였어. 어떤 게 더 좋은 지방인가? 그러면 이거는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굳어져요. 꽉 찼으니까 굳어지지. 조금만 식으면 굳어져 버려. 근데 이건 조금 식어도 안 굳어져. 꺾였기 때문에 이 사이에 틈이 생겨 있으니까 안 굳어져요. 그러면 어떤 게 동물성 지방이겠어요? 위에 거 아래 거 중에서? 이게 동물성 지방이죠. 삼겹살 조금만 먹다가 식으면 굳어져서 삼겹살 덩어리가 기름 덩어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식물성 지방,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안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물성 지방이고 이건 식물성 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건 어떤 게 더 좋은 지방인가? 식물성 지방, 불포화 지방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온도가 내려가도 안 굳어져.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지방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혈관에 있으면 그냥 굳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안 굳어지잖아. 틈이 생겨 있으니까.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 훨씬 더 좋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온에서 빨리 고체화되고 굳어지고 동물성 지방이고, 이건 상온에서 고체화되지 않고 그대로 액체로 돼 있으면서 식물성 지방이다. 불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서 읽어보면 돼요. 근데 거기 우리 교재는 이걸 이런 그림으로 안 그려놓고 이제 기본반 들어가면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CH2라고 해놨죠. 그게 바로 탄소 하나, 수소 2개니까 CH2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줄만 하면 돼. 그래서 2번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에서 첫 번째 줄 중간에 이중결합이 없는 것을 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 없는 것 포화지방산, 그 밑에 줄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은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그 밑에 줄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동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 그리고 그 옆에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 그래서 포화지방산보다 불포화지방산이 훨씬 더 좋은 지방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불포화지방산, 이건 포화지방산.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 훨씬 더 좋은 지방산이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그 옆에 OX 퀴즈에 보면 글리코젠은 중성지방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글리코젠은 중성지방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글리코젠이라 뭐라 그래야 돼요? 세롤. 그럼 글리코젠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
탄수화물에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즈잖아요. 그래서 글리코젠은 탄수화물이고 글리세롤은 지방이고 전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름만 글리글리 비슷해. 전혀 상관없는 하나는 탄수화물, 하나는 지방, 전혀 남남이에요. 사춘지간도 아니야. 완전 남남. 그래서 글리세롤, 글리코젠 헷갈리지 말라 소리고. 개념 확인의 1번 문제 오면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럼 그 가 나왔을 때 가가 뭐겠는가? 그렇죠. 가버는 글리세롤에 인산이 붙어 있고 꼬리가 두 개잖아요, 우선. 그렇죠. 인지질이죠. 인지질인데 하나 지방산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인지질이죠.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된 인지질. 나버는 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지방이죠, 지방. 그래서 가버는 인지질, 나버는 지방.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지질, 지방. 그러면 1번에 가와 나는 모두 지질을 나타내는 거죠. 지질에는 지방과 인지질과 스테로이드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가는 인지질이다. 맞죠? 인지질.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된 인지질. 나는 중성지방이다. 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중성지방. 3번에 4번에 가와 나는 모두 지방산 세 분자가 글리세롤 한 분자. 지방산 세 분자가 글리세롤 한 분자로 구성된 거 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가? 나만. 가는 지방산 두 분자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건 4번이 잘못됐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지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 단백질, 핵산 나머지 조금 쉬었다가 단백질, 핵산 들어갑시다.